대부 플로렌티노 페레스가 다음 주에 한 명의 거물급 스타를 영입하기 위해 최소 1억 5천만 유로를 지출하겠다고 선언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즉각 마이클 롤리스의 이름을 거론하며 2026년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블록버스터급 이적 전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이며 바이에른이 그를 판매할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현재 79세인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스 회장은 산티아고 베르나브, 바로 이곳에서 거대한 정치적 시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왕실 클럽 레알 마드리드는 방금 막 2시즌 연속 무관이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소쇼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이는 야심찬 젊은 후보 엔리케 리켈메가 부상할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기의 회장 선거 운동에서 리켈메는 대부 페레스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력한 전략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젊은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맨체스터 시티에 가장 가치 있는 2명의 스타인 엘링 홀란과 로드리를 데려오겠다고 끊임없이 공약했습니다. 이러한 정면 타격은 페레스 회장으로 하여금 단호한 응수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라이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페레스 회장은 즉시 대규모 계획들을 가동했습니다. 해는 조제 무리뉴 감독을 다시 감독직으로 복귀시키는 합의를 신속하게 완료했으며, 동시에 이브라이마 코나테와 덴젤 둠프리스라는 양질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갈락티코 왕조는 언제나 관중석을 열광시킬 수 있는 공격 자원의 스타를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페레스 회장은 유럽 이적 시장을 뒤흔들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화요일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모 구단의 뛰어난 선수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 최소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제안을 보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레알 마드리드 구단 역사상 최고 금액의 이적 제안이 될 것임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페레스 회장은 과거의 호날두, 지네딘 지단, 루이스 피구를 영입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 선수 역시 자신의 역할에서 그들과 동등한 클래스에, 큰 클래스에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기자들이 타깃의 신원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자 페레스 회장은 쟁쟁한 이름들을 연이어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 선수가 제레미 도쿠도, 엘링 홀란도, 해리 케인도 아니라고 선언했으며, 단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지 않는 젊은 얼굴이며 미드필더나 공격수 위치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점만 덧붙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기 전 단계의 카카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필적하는 명성을 지닌 진정한 갈락티코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이클 롤리스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도 페레스 회장은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 영국의 최정상급 유력 언론들과 이적 시장 전문가 호세 펠릭스 디아스는 이러한 부인을 빠르게 반반하며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공식 투표가 시작되기 전 언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이적료가 너무 높게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레스 회장이 흔히 구사하는 연막 작전에 불과하다고 확언했습니다. 노련한 회장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의 24세 측면 스타인 올리스라는 것입니다. 마드리드 측 소식통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독일 구단을 설득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1억 5천만 유로에서 1억 7,500만 유로 사이의 제안을 물밑에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래에 모든 재정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페레스 회장은 심지어 맨체스터 시티 보드진의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 로드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임을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조앙 네베스 같은 다른 대안들은 단지 백업 솔루션에 불과합니다. 페레스 회장이 마이클 롤리스를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유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가졌던 직접 맞대결에서 남긴 깊은 인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페레스 회장은 이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가 보여준 침착하고 당당하며 마법과도 같은 플레이 스타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올리스에게서 뛰어난 개인 기술과 불굴의 투쟁심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으며, 이는 베르나브의 대형 스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들이었습니다. 79세의 회장은 이미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보유한 공격진의 올리스를 추가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강력한 공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조제 무리뉴 감독에게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별을 데려오겠다는 야망은 제베너 슈트라세 훈련장 단지에 세워진
견고한 성벽에 부딪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적 시장에서 결코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이들은 탄탄한 재정적 잠재력, 독립적인 경영 구조, 그리고 독일 거함으로서의 막강한 자존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회계 장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형 스타를 매각해야 하는 압박이 전혀 없으며, 특히 그 선수가 빈센트 콤파니 감독의 미래 계획에서 핵심 주춧돌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올리스의 이적 문제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 보드진의 반응은 지금까지 늘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은 이적료로 2억 유로를 지불한다 해도 그를 판매할 기회는 전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막스 에베르 단장 역시 구단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며 마이클은 이곳에서 행복해하고 있다고 짧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 지략 대결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올리스의 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풋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막스 에베르 단장은 크리스탈 팰리스로부터 올리스를 영입할 당시 바이에른 뮌헨이 2029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으로 그의 발을 묶었으며 그 어떤 바이아웃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지키려 하는지 이해하려면 지난 2025년에서 2026년 시즌 동안 마이클 올리스가 펼친 활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즌은 2001년생의 이 천재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폭발한 시즌이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올리스에게 해외에서 활약하는 최고의 프랑스 선수상이라는 고귀한 상을 수여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이 트로피를 손에 넣기 위해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킬리안 음바페 본인, 맨체스터 시티의 라얀 셰르키, 리버풀의 위고 에키티케를 포함한 쟁쟁한 후보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이 승리의 의미는 역대 수상자들의 역사를 보면 더욱 특별해집니다. 음바페가 2025년에 시상식을 지배했고 앙투안 그리즈만이 2024년에 우승했으며 그 전에는 카림 벤제마가 5년 연속 이 상을 독식했습니다. 24세의 선수가 이 3명의 노련한 대선배들의 통치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세계 축구의 정점에서 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증명합니다. 그 경이로운 시즌 동안 올리스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총 52경기에 출전해 22개의 골을 터뜨리고 무려 3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15개의 골과 21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프랑스 국가대표로서 5개의 골과 7개의 도움을 남기며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올리스의 클래스는 큰 경기에서 보여주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시절 촉망받던 유망주에서 그는 이제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팀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공은 올리스의 위치로 배달되며 그곳에서부터 현명한 판단과 득점을 위한 정교한 패스 혹은 날카로운 마무리 슈팅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1대1 경합 상황에서 더욱 강력해졌고 결정적인 순간의 볼 처리에서 더욱 침착해졌으며 팀 전체의 플레이 구조에 심오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블록버스터급 영입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건은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 전역에서 격렬한 논쟁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메리스타프라는 이름을 가진 한 계정은 다음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는 방법을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시즌은 잊고 싶은 침묵의 시간이었지만 회장님의 1억 5천만 유로 지출 선언은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다시 불태웠습니다. 타깃이 공개적으로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갈락티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데보 페레스가 누군가를 찍으면 그 선수는 조만간 위대한 백색 유니폼을 입게 마련입니다. 마이클 올리스는 베르나브 관중석을 폭발시킬 수 있는 순수한 마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비니시우스와 함께 음바페를 지원하는 시나리오는 정말로 실현 가능한 꿈입니다. 반면 바이에른 카이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바이에른의 높은 충성심을 가진 한 팬은 대단히 자신감 있고 확고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드리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유럽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번 상대가 돈 때문에 물러선 적이 없는 바이에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울리 헤네스와 막스 에베르이 선언한 내용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구단의 체제적 힘을 증명하는 선언입니다. 올리스는 2억 유로를 준다 해도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뮌헨에서 행복해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장기 계약이 되어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법적 루프홀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어떤 바이아웃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레스는 공약들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다가오는 화요일에 독일로부터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한 독립적인 분석가는 이 거래의 정치적 측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예술에 대한 전형적인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페레스가 언급한 1억 5천만 유로의 거래는 사실 라이벌 리켈메의 공약들을 무참히 짓밟기 위한 완벽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기록적인 가치의 숫자를 발표하고 타깃을 지단이나 호날두 같은 레전드들과 비교함으로써 페레스는 지난 2시즌 동안의 무관실책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완전히 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에른이 올리스를 판매할 수 있는 문, 그것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에게 판매할 확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 선수를 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갈락티코 특유의 대단히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스타 선수들 역시 은하계의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부 페레스 회장이 레알 마드리드의 주주들과 팬들에게 자신의 건재한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페레스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가 비록 2시즌 동안 무관의 채채렉일지라도 여전히 유럽과 이적 시장에서 매우 거대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고유의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